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7월 25일 토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CNN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 기자단 만찬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이제 4월 26일에 이제 열릴 예정이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누군가 이제 총을 들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암살을 하려고 이렇게 또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제 백악관 기자단 이제 만찬이 이렇게 또 진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또 이제 1시간 동안 연설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썰렁했던 분위기를 이렇게 또 만들었다라고 하네요. 좀 이제 맥락 없는 농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하고 언론인들을 공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정적들을 비난을 하고 그래가지고 좀 이제 반응이 굉장히 썰렁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게 이제 백악관 기자단 만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이렇게 또 하면서 First Amendment, 그 표현의 자유, 언론 그 표현의 자유를 좀 이제 강조를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언론을 좀 이제 압박을 하고, 좀 이제 눈치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폭력을 규탄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First Amendment를 강조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백악관 기자단 만찬을 이렇게 또 하면서 여기서 또 이제 수상식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팀이 수상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이 제프리 앱스테인 관련이 된 트럼프 대통령의 친필 서명이 담긴 편지를 조사를 이렇게 또 하면서 보도를 한 취재팀한테 용기와 그리고 책임상을 이렇게 또 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월스트리트 저널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랑 좀 별로 안 좋은 그런 사이에 이렇게 또 있거든요. 20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트럼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 저널에다가 이렇게 또 제기를 한 상태이지만 하지만 여기 이제 수상식에서는 이제 현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수상 기자들이랑 악수를 이렇게 또 하면서 축하를 이렇게 또 해줬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어제 또 이제 백악관 기자단 만찬을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분위기는 굉장히 썰렁하고 썰렁한 농담하고 그리고 막 비난하고 또 그러면서도 좀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이렇게 또 보이면서 First Amendment를 이제 강조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장 좀 이제 압박을 하면서 억압을 하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NPR 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어제 새로운 관세를 부과를 하기 시작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관세가 이렇게 또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처음에 이제 취임을 이렇게 또 한 다음에 미국이 굉장히 이머전시에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중국에다가 100%의 관세를 이렇게 또 물리고 전 세계에다가 관세를 20%, 30%, 50% 트럼프 대통령 내키는 대로 이렇게 또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이렇게 또 나온 게 그거는 불법이다라고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다른 걸로 또 이제 관세를 10%를 이제 보편적으로 싹 다 이렇게 또 매겼거든요. 그러면서 이 10% 매긴 두 번째 관세가 어제 이렇게 또 끝났다. 어제가 이제 기한이 이제 끝나는 날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리플레이스먼트 타리프 또 다른 이제 새로운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서 한 80여 개국에 10%에서 12.5%의 새로운 관세가 이제 시작이 이렇게 또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이 된다고 하고요. 일본도 이렇게도 포함이 된다고 하고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막 요리조리 이렇게도 피하면서 법망을 요리조리 이렇게도 피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가지고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이제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관세를 매기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가지고 관세를 밀어붙이고 있다 보니까 5가지 큰 파장을 지금 미국 내에서 일으키고 있다. 라고 합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로는 가계 부담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affordability, 생활비 물가가 너무나 이렇게 또 비싸다 보니까 굉장히 큰 문제로 이렇게 또 사람들이 인식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이란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유가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휘발유 가격은 4달러를 또 다시 돌파를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국제 금리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지금 뭐 무기 지율도 이제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미국인들이 굉장히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든데, 그런데 또 이제 관세까지 이렇게 또 붙여버리다 보니까 미국인들이 한 가구당 연간 평균 1,100달러 정도의 이 관세로 인한 추가 비용을 부담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두 번째 주요 이제 파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이렇게 또 붙이고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고 물가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금리 인상 압박을 연준에서 이렇게 또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관세를 매기고 있다 보니까 물가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 보니까 연준이 하는 일은 바로 인플레이션을 잡는 그런 일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을 잡는 그런 일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인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가지고 금리를 내려라 라고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케빈 오시를 이렇게 또 꽂아주기는 꽂아뒀는데, 그런데 이제 케빈 오시도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를 내릴 수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인플레이션이 내려가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압박도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세 번째 뭐 주요 파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기업의 불확실성이 지금 증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지금 또 다른 관세를 지금 이렇게 또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관세를 세게 이렇게 또 매겼다가 대법원에서 그거는 불법이다 해가지고 지금 뭐 관세를 되돌려주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관세는 어느 정도 지나가기는 지나갔는데 기간이 짧았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세 번째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고 있는데, 그런데 이건 역시 추가적인 법적 공방에 휘말릴 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이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소리지. 아니 그러면은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야 하는 건지, 미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이어링을 이렇게 또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또 관세가 이제 불법이다라고 이렇게 또 나오면은 그러면은 계속해가지고 수입을 더 이렇게 또 해야 하는 건지, 지금 이 기업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주요 파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경제적 실익 논란이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관세를 이렇게 또 붙임으로 해가지고 정부 세수는 1조 9천억 달러 정도를 더 걷어들일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성장이 지금 둔화가 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세수를 증대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은 지금 이 미국의 경제에 더 나쁜 영향만 이렇게 또 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라고 합니다. 이 IMF에서는 지금 이란이나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유가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세계 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나라들한테 또 다른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글로벌 공급망에 이 압박을 가는 것밖에 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이렇게 또 매김으로 해가지고 미국인들한테 돈을 이렇게 또 뜯어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물가가 이렇게 또 오르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또 이제 수익 같은 거 좀 이제 별로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을 좀 이제 줄일 것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관세를 맞은 그런 나라들도 어느 정도 타격을 이렇게 또 입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공급망에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뉴스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좀 이제 조심히 이렇게 또 보면서 어떻게 잘 대처를 해야 할지 생각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란의 전쟁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막힌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호르무즈 해협 그 밑으로 본다고 하면은 홍해가 있는데, 그 홍해 끝에 또 해협이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좀 이제 어려운데, 그 해협이 지금 현재
후티 반군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막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선박들을 유조선들을 이 후티 반군이 공격을 일으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제 군대를 이렇게 또 보내가지고 예멘의 후티 반군을 타격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미국이랑 이란이랑 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랑 그리고 예멘 이 후티 반군이랑도 지금 전쟁을 지금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중동의 전쟁은 더욱더 확산이 이렇게 또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미사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쏴가지고 후티 반군의 군사 표적들을 공습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뭐 미사일도 발사를 하고 뭐 공습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니까 후티 반군도 어느 정도 이제 데미지를 이렇게 또 입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들을 지금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공격을 또 다시 이제 반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가 또 이제 난리가 나는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홍해에서도 지금 막혀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것들은 너네 이란의 책임이다. 왜냐하면 이 후티 반군이 이란의 후원을 이렇게 또 받으면서 지금 이렇게 또 움직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대리 세력이다. 이 후티 반군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란 너네들 이 후티 반군을 제대로 간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더 공격을 세게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군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선박들이나 유조선들이 나오는 족족 다 싹 다 이렇게 또 막고 있다라고 합니다. 나오면은 뭐 앞에 뭐 쏘고 막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가라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이 이란의 선박들은 하나도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 미군에서는 이란을 계속 이제 추가적으로 군사 시설들을 공격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중동의 전쟁은 아마도 더 깊은 구렁 속에 이렇게 또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모스크 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야, 이 전쟁이 끝나질 않습니다.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도 이제 모스크바를 잘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벨고로드에 있는 그 웨어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아마존이라고 하는 와일드베리라고 하는 웨어하우스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를 또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함을 해가지고 드론 공격으로 인해가지고 2명이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또 이제 대규모 드론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300대 이상의 드론을 우크라이나로 이렇게 또 날려가지고 토요일 밤에 러시아 전역으로 이 드론들이 이렇게 또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벨고로드에 있는 이 웨어하우스에서 드론의 공격을 이렇게 또 받음으로 해가지고 2명이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러시아 군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의 드론들이 300대 이상 이렇게 또 넘어오기는 넘어왔지만 우리들이 328대 드론을 격추를 이렇게 또 시켰다라고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물류센터는 공격을 이렇게 또 당했죠. 이렇게 물류센터가 이 러시아의 아마존이라고 하는 이곳이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당하다 보니까 화재가 이렇게 또 일어나고 2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고 어느 정도 커다란 타격을 이렇게 또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당하자마자 바로 이제 운영을 중단을 이렇게 또 하고 직원들을 대피를 이렇게 또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뭐 엄청난 시설 피해는 이렇게 또 없어가지고 4시간 정도 이제 멈춰 있다가 다시 운영을 재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이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러시아의 아마존이라고 하는 이 와일드베리즈를 이 창고들을 계속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와일드베리 이 러시아 이제 아마존에서 군사 물품들을 계속 공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는 이거를 차단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군수 물품들을 계속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 창고들을. 그러면서 이렇게 창고들 뿐만이 아니라 이 러시아 튜멘 석유 정제소도 타격을 이렇게 또 입었다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한 2,000km 정도 떨어진 굉장히 먼 정유 시설을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잘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와, 대박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곳이 이렇게 또 드론 공격을 이렇게 또 받음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비상사태를 여기서는 발령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불도 나고 막 그랬나봐요. 어쨌든 지금 이 러시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 전역으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계속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뭐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사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건물들이 실제로 지금 불타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정말 잘 싸워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드론 공격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드론들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기술이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발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대박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그 다윗과 그 골리앗 그 싸움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좀 힘이 약한 이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군사 강국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잘 싸워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크라이나 잘 싸워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알자지라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스페인하고 프랑스가 어마무시한 산불에 이렇게 또 휩싸여가지고 여기서 한 25만 명 정도가 대피 명령을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대피를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산이 프랑스하고 스페인 전역에서 계속 확산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뭐 주민들, 관광객들 25만 명이 긴급 대피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스페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마드리드 인근에서 엄청난 큰 산불이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2만 3천 헥타르, 뭐 2만 5천 헥타르 정도가 이렇게 또 불타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 정부에서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인명 구조를 최우선 과제로 이렇게 또 지정을 하면서 지금 산불을 이렇게 또 끄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도 좀 어마무시하게 많은 산불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라고, 프랑스가 더 큰 산불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보르도 인근 지역에 있는 뭐 산불이 이렇게 또 크게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19만 7천 명이 대피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거의 대부분 20만 명 정도가 대피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스페인에서는 5만 명 정도가 대피를 이렇게 또 하고, 어쨌든 간에 이제 프랑스 전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9만 8천 헥타르가 지금 산불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스페인에서는 2만 5천, 이 프랑스에서는 거의 10만. 프랑스가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산불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프랑스가 어마무시한 이제 폭염에 이렇게 또 휩싸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이렇게 또 했잖아요. 이렇게 폭염에 이렇게 또 휩싸이게 된다고 하면은 이게 고온, 이 건조한 상황을 이렇게 또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불이 굉장히 잘 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렇게 또 만드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프랑스에서 굉장히 커다란 산불이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한 20만 명 정도가 대피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프랑스가 엄청난 산불에 이렇게 또 휩싸이고 있다 보니까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에 국제적인 지원을 이제 요청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군대도 투입이 이렇게 또 됐다고 하고요. 산불을 이렇게 또 끄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이 소방대원들 전부 다, 전역에 있는 소방대원들 전부 다 이렇게 또 현장에 긴급 투입이 이렇게 또 돼가지고 산불을 지금 끄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기후변화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어마무시한 폭염, 뭐 히돔, 이런 것들이, 가뭄, 이런 것들이 계속 겹치고 있다 보니까 산불이 굉장히 잘 나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유럽뿐만이 아니라 여기 미국도 산불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잘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캐나다도 얼마 전에 엄청나게 커다란 산불이 이렇게 또 일어났잖아요. 이렇게 산불이 계속 많이 이렇게 또 난다고 하면은, 이 산림이 이렇게 또 다 타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기후변화는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이 기후변화를 지금 거부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음모론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실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기후변화는 실제입니다. 실제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들이 어마무시한 폭염에 이렇게 또 휩싸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로 인해 가지고 산불의 위협은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산불 위험 때문에 집 보험 있지 않습니까? 집 보험료가 미친 듯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엄청나게 비싸졌어. 뭐 집 보험료뿐만이 아니라 뭐 차량 보험도 굉장히 비싸지고, 뭐 싹 다 뭐 보험 같은 것들이 싹 다 이렇게 또 비싸져가지고, 살아가는데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해 본다고 하면은 이게 다 물가가 오르고 막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한 다음부터 계속 이런 상황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참, 빨리빨리 좀 정권이 좀 이제 바뀌어졌으면은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뉴욕 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아르헨티나가 어마무시한 욕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또 먹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번 월드컵 때 아르헨티나가 이제 결승전까지 이렇게 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결승전에서 이제 스페인한테 이렇게 또 패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막 주먹질 싸움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아르헨티나 선수가 스페인 선수를 막 때리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경기장에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까 막 인종 차별적인 말도 이렇게 또 하고 몸싸움도 이렇게 또 하고 난리를 이렇게 또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아르헨티나 전체가 전 세계인들로부터 어마무시한 비난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 네, 특히 인종차별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큰 비난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전 세계적인 뭐 유명인들, 뭐 셀럽들 지금 이 아르헨티나를 공개적으로 비난을 이렇게 또 하면서 아르헨티나는 인종차별적인 그런 역사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고 이 사회가 아주 그냥 썩어 빠졌다라고 이제 강하게 이렇게 또 비판을 이렇게 또 하면서 아르헨티나 국가 전체에 대한 비난을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봐라, 이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후진국에 이렇게 또 있는 이유가 국민성 때문이다. 이 아르헨티나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또 이제 아르헨티나에서는 지금 이렇게 반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너무 억울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아르헨티나가 너무나 과도하게 낙인 찍히고 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아르헨티나 국민들 그리고 인종차별 단체에서는 이런 선수들이 일으킨 이런 폭력 사태에 대해 가지고 폭력 행위에 대해 가지고 인종차별적인 그런 그리고 이제 인종차별적인 언행은 비판받아서 마땅하기는 마땅하지만 그런데 이게 이 한 사람의 잘못이 아르헨티나 국가 전체를 이 프레임을 이렇게 또 가둬가지고 다 비난을 하는 것은 아니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억울함을 호소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통계치를 이렇게 또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 설문조사 데이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르헨티나에서 인종차별을 하는 그런 비율이 미국, 프랑스, 스페인보다 훨씬 더 낮다. 라고 그런 데이터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도 포용적인 이민 정책을 우리 아르헨티나는 펼쳐왔다라고 강조를 이렇게 또 이 아르헨티나 국민들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 인종차별 반대 단체들 이런 데서 지금 통계치를 이렇게 또 보여주면서 반발을 이렇게 또 하고 억울함을 호소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아르헨티나 대통령 밀레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이걸 기름을 더 붓는 게 아닌가? 지금 세계인들이 우리들을 이렇게 또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들이 우리를 질투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거 안드로메다급 얘기를 이 밀레이가 이 남미의 트럼프 대통령이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의 뭐 안드로메다급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발언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아르헨티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뛰어나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거의 트럼프 대통령급이야.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출스 소셜에서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밀레이 대통령은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남겼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전 세계인들이 지금 이 아르헨티나를 비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뛰어난 그런 민족이고 그리고 세계인들이 우리를 질투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난을 이렇게 따는 것이다라고 안드로메다급 말을 이 밀레이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르헨티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유럽 중심적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그 유럽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민을 이렇게 또 갔거든요. 특히 이제 이탈리아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넘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아프리카계 인구 감소 정책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흑인들이 거의 없어요. 아르헨티나에 흑인들이 거의 없고 이제 거의 대부분 유럽계 그 백인들이 이렇게 또 많기는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원주민들도 이제 굉장히 많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원주민들의 후손들도 이렇게 또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아르헨티나는 다문화적 배경이 실제로 존재를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번 이제 월드컵에서 수많은 이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한 그런 영상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흑인들 막 비하하고 그런 말들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상들이 존재를 이렇게 따고 있다 보니까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비난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제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1992년도 굉장히 오래됐죠. 1992년도에 이제 초등학생 한 5학년 때쯤 아르헨티나로 이렇게 또 넘어갔거든요. 아르헨티나로 넘어가서 한 5년 반, 한 6년 정도를 이렇게 또 살았는데 아르헨티나는 확실히 좀 뇌가 순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는 있어요. 뇌가 순수한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아가지고 저도 맨날 막 학교 가면은 막 찌너찌너거리고 맨날 이러고 다니고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실제로 인종차별을 굉장히 많이 하긴 해요. 그런데 이게 무식해서 그런 거지 이 사람이 나빠서는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굉장히 착하고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근데 이런 인종차별 그런 거를 이렇게 또 당하면 기분이 나쁘지. 기분이가 나쁘잖아요. 기분이가 나쁜데 그런데 그 아르헨티나 사람들을 알아가면은 그러니까 그런 의도는 아니다라는 거는 그냥 무식해서 그래. 무식해서 그런 건데 그리고 또 이제 자신들이 또 백인이고 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아르헨티나를 이렇게 또 보면은 내세울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만 이제 내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백인이라는 것만 내세울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인종차별적인 거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아르헨티나를 살아보면은 좋기는 좋아요. 아르헨티나가 저는 굉장히 좋은 기억이 이렇게 또 많이 있었거든요. 뭐 당연히 뭐 인종차별 뭐 이런 거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알아가면은 좋다. 그런데 좀 이제 무식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는 것도 좋을 필요가 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후진국으로 계속 남아있죠. 뭐 디폴트 10번 정도 하지 않았나요? 뭐 아르헨티나 뭐 거의 경제는 폭망이지 않나. 그런데 밀레이 대통령은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질투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안드로메다급 트럼프 대통령이랑 똑같은 그런 발언을 이렇게 하고 있다. 어쨌든 아르헨티나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이제 KTLA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서든 캘리포니아가 폭염에 휩싸이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어제부터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덥지 않았습니까? 와, 진짜 덥더라고요. 그리고 어젯밤에도 굉장히 더웠어요. 그런데 또 이제 저희 동네가 갑자기 막 정전이 이렇게 또 돼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에어컨을 이렇게 또 쓰다 보니까 정전이 된 것 같아. 정전해서 몇 시간 동안 불이 안 들어왔거든요. 저는 저희 집에 살면서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 이렇게 살았는데 정전이 됐었던 적이 없어. 10년 넘게 살면서. 그런데 와, 요번에 진짜 덥기는 더웠나 봐. 아, 진짜 에어컨들을 많이 이렇게 또 쓰시더라고. 사람들이 에어컨을 이렇게 또 많이 쓰다 보니까 어제는 갑자기 정전이 이렇게 또 됐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서든 캘리포니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폭염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고기압의 지금 영향권에 이렇게 또 있다고요. 고기압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남가주 전역의 평균 기온보다 더 많은 온도가 이렇게 또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폭염주의보를 뭐 LA, 벤투라 카운티, 뭐 오렌지 카운티 이런 곳에 계속 이제 내놓고 있다라고 하네요. 낮 최고 기온이 뭐 95도에서 105도까지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극심한 폭염도 지금 경보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뭐 LA 카운티 뭐 이런 벨리 지역 이런 곳은 100도에서 108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더울 것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온도는 이제 일요일, 그러니까 내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어느 정도 살짝 내려가기는 내려가지만 어마무시하게 내려가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좀 이제 더운 그런 온도를 계속 유지를 이렇게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고기압이 계속해가지고 이 서든 캘리포니아에 머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염에 대비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안전 수칙에 대한 그런 기사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야외 활동은 웬만하면은 나가지 말아라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햇빛이 굉장히 내리쬐고 있을 때는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라는 그런 소리죠. 왜냐하면은 일사병이 걸릴 수가 있고 열사병이 이렇게 또 걸릴 수가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무슨 일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면은 아침 일찍 해라. 해가 막 떴을 때 좀 이제 선선할 때 그때 등산을 하든지 뭐 산책을 하든지 뭐 자전거를 타든지 그때 해라. 야외 활동은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잘 이렇게 또 켜져 있는 실내에 머무러라. 그리고 이런 음료수 같은 것들, 뭐 수분 같은 것들을 충분히 섭취를 이렇게 또 해라 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너무나 덥다 보면은 땀을 계속 이렇게 흘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분 섭취를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또 이제 열사병 걸리면 큰일 나지, 뭐 픽픽 쓰러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린이나 그 반려동물들을 절대로 차 안에다가 방치를 하지 말아라.
그 아무리 테슬라 뭐 에어컨을 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할머님이 테슬라에 안에 있다가 네, 그 테슬라 그 에어컨 틀어주는 거 네, 그거 이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에어컨을 이렇게 또 꺼져가지고 할머님이 차 안에 이렇게 또 갇히는 그런 사건도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할머니 지금 큰일 날 뻔했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지나가던 경찰이 이제 빨리 이 사람을 이렇게 또 찾아가지고 차 주인을 이렇게 또 찾아가지고 딸인 것 같아요. 딸이 이렇게 또 와가지고 문을 이렇게 또 열어줬다고 하는데 할머님이 테슬라 안에 자그마치 1시간 동안 이렇게 또 있었었대요. 네, 진짜 큰일 날 뻔하지 않았나. 네, 그리고 그나마 그 당시에는 지금 같은 그런 폭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폭염에 1시간 동안 차 안에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랬기 때문에 차 안에 절대로 어린이나 노약자, 뭐 반려동물들 절대로 두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당분간 다음 주도 이제 계속해가지고 더울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폭염 조심해 주시면은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기 이 기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 모델 Y랑 그리고 도요타 미라이 수소차랑 연료비를 비교를 이렇게 또 해봤다. 라고 합니다. 1년 동안 한 15,000마일을 탄다고 이렇게 또 가정을 해가지고 실제로 어느 정도 이제 실험을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 모델 Y를 이제 비교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가정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충전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1년에 대략 한 $800 정도가 나온다. 네, 한 15,000마일을 탄다고 하면은 전기비로 $800 정도가 나온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 모델 Y를 슈퍼차저에서만 급속 충전만 이렇게 떤다고 하면은 한 2배 정도인 $1,600 정도가 나온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도요타 미라이 수소차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5,000마일을 1년 동안 이렇게 또 타면서 수소 충전 비용 있지 않습니까? 수소가 어마무시하게 비싸더라고요. 15,000마일을 탄다고 하면은 도요타 미라이 2세대는 자그마치 $7,200가 든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소차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수소 충전소도 이제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수소 자체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경제적인 이득이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 수소가 원래는 이 수소 자체는 싸다고 해요. 수소 자체는 굉장히 싼데 그런데 이 수소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좀 비싸고 그리고 이 수소를 옮기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수소를 저장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뭐 수소 충전소 같은 것들이 많이 안 생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쓰기가 까다롭고 뭐 이런 수소 연료비도 굉장히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수소차는 아마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대나 뭐 도요타 같은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수소차를 만들고 있기는 있거든요. 뭐 도요타 여기 기사에서는 도요타 1세대, 2세대 미라이를 이렇게 또 비교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이 연비 개선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1세대에서 2세대를 이렇게 또 거치면서 수소차도 어느 정도 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기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수소 연료비 자체가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수소 충전소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연료비만 1년에 15,000마일을 타면은 $7,200. 야, 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소차는 별로 안 팔린다라는 거래요. 수소차 자체도 원래 비싼데 그런데 이제 리스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타고 있기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수소차를 이제 리스를 이렇게 따면은 2년 정도인가 3년 정도가 이제 리스를 하는 기간 동안에 그 카드를 줍니다.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그 카드를 이렇게 또 줘가지고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수소차를 리스를 이렇게 또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 수소 리스가 끝나면은 자기가 직접 돈을 내고 충전을 이렇게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싸.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싼 값에 이 수소차를 팔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이런 뭐 자동차 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고차 시장을 이렇게 또 보면은 수소차들이 어마무시하게 싸요. 굉장히 뭐 거의 새 것 같은 그런 수소차도 $5,000에서 $7,000야. 현대 넥소라고 하는 수소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원래 가격이 막 $90,000인가 그러거든요. 막 $70,000, $90,000 정도 이렇게 또 하는데 그런데 중고차 시장에 나온 것을 보면은 $7,000 그래. 10분의 1도 안 돼. 왜냐하면 이렇게 수소 연료비가 너무나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 이유를 못 찾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 그리고 산다고 하더라도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대로 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혹시 수소차를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수소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이상
절대 안 사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네, 수소차 절대 사지 마세요. 우선은 지금은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수소 충전소도 별로 없고 수소 자체도 너무나 비싸고 전기차가 답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의 물가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50년 만에 최대 식료품 물가 상승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미국인들의 쇼핑 방식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얼마만큼의 그 식료품들이 물가가 이렇게 또 상승을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바로 전에 2019년도 초보다 지금 현재 이 식료품들 물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33%가 상승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대략 한 7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7년 동안에 33%의 이 식료품 물가가 상승을 했다. 그런데 이 2019년도 이전 7년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전 7년에는 단 6.4%만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미친 듯이 상승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이 식료품 물가가 상승을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껴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그때 이제 공급 차질이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기후 변화도 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도 있고, 조류 독감도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선 다음부터 관세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공급 문제가 또 생기고 있고, 거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전쟁을 이렇게 또 하면서 또 유가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식료품 물가가 미친 듯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미국인들이 식료품을 이렇게 또 구매를 이렇게 또 하는 데 있어가지고 소비자 행동의 변화가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쿠폰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이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할인 앱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이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할인 앱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이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그런 브랜드 있는 그런 식품들을 사는 것이 아니라 PB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이 프라이빗 브랜드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산다. 제네릭으로 지금 교체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고기 같은 것들을 지금 섭취를 하는 것을 줄이고 있다. 특히 소고기가 지금 미친 듯이 이렇게 또 상승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소고기 가격이 최근 7년 동안에 대략 한 80%가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고기 소비를 지금 축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텍사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텍사스가 원래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소비를 하는 그런 주거든요. 왜냐하면 이 텍사스 자체에서도 소를 굉장히 많이 사육을 하고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텍사스에서의 브라운드 비프 가격이 5파운드에 $20까지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가정들에서 소고기 대신에 닭이나 돼지로 지금 바꾸고 있다라고 합니다. 소고기를 대체를 하는 그런 가정들이 지금 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만큼 지금 소비자들의 그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매사추세츠 같은 곳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하게 장을 이렇게 또 보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 세일을 하는 그런 기간에만 그 제품들을 이렇게 또 사고 이 세일을 안 한다고 하면은 과감히 포기를 하고 그냥 세일을 하는 제품들만 이렇게 또 먹는다라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세일을 요번 주에는 이거만 하고 요번 주에는 이거를 하고 이런 뭐 제품군들이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일하는 제품군들만 지금 이렇게 소비를 하는 그런 스마트한 쇼핑 전략을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쓰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같은 곳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금 뭐 임대료가 이렇게 또 상승하고 있고 뭐 렌트비가 이렇게 또 오르고 있고 그리고 양육비 같은 것들이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외식을 줄이고 있고 그리고 푸드뱅크나 스냅 있지 않습니까? 뭐 푸드 스탬프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는 그런 가정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늘었다. 라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제 생활비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좀 이제 지원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받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제 하와이 같은 곳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하와이는 섬이지 않습니까? 섬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특히 이제 물가 같은 것들이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가가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과일 같은 거 이 어마무시하게 가격이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유가 갤런당 $9래요. 특히 우유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 생활 물가가 폭등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저가의 대형마트들 이용자들이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네, 뭐 탈겟이나 뭐 월마트 이런 곳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이 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50년 만에 이 물가가 식료품 물가가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인들의 소비 패턴도 지금 이렇게 또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라이빗 브랜드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PB 상품들, 좀 더 저렴한 그런 상품들이 더 많이 이렇게 더 팔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저가 매장들이 더 사람들이 더 많이 이렇게 또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게 더 파이낸셜 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연준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 인베스터들이 투자자들이 거기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게 증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유가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계속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릴 그 가능성을 38%로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일주일 전에는 13%였다고요. 그런데 이게 38%로 급등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상승을 했느냐? 바로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이란 전쟁을 다시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휴전을 한다고 했다가 지금 이란이란 전쟁을 다시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유가가 배럴당 $100를 다시 돌파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AI 열풍으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전자제품들 이제 전반으로 해가지고 가격들이 다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까지 지금 새롭게 이렇게 또 매기고 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연준에서는 이 FOMC를 다음에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아마도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고 이제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연준의 은행장들이 텍사스 달라스 은행장들, 클리블랜드 연준 은행장들 이런 이제 은행장들이 매파적인 그런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유가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빨리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된다. 라고 요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번에 취임을 한 연준 의장 케빈 워시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케빈 워시는 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힌트를 전혀 주고 있지 않다. 라고 하네요. 전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 의장은 어느 정도 힌트를 이렇게 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케빈 워시는 이거 굳이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냐라고 그렇게 발언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우리가 금리를 어떻게 뭐 하겠다네 말겠다네 그런 힌트를 주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힌트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거를 이렇게 또 보면서 점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아마도 요번 이제 7월 달에도 FOMC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는데 요번 이제 FOMC에서 금리를 올릴지 말지 지금 50대 50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예견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만약에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을 한다? 그러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노발대발 하지 않을까. 분명히 그러겠죠.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 항상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연준 너네들이 금리를 빨리 내려야지 미국의 경제가 산다.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연준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목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내릴 수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과연 금리는 어떻게 될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주식시장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흔들리거든요. 잘 봐야 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애플에서 차세대 맥북을 새로운 것을 출시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새로운 이제 맥북의 이름은 맥북 울트라가 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올해 말이나 아니면은 이제 내년 초에 출시를 할 전망이다 라고 하네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메모리 반도체 부족 사태가 계속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출시를 미룰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맥북 프로보다 더 성능이 강력한 맥북 울트라를 아마 이제 내년 초에 내놓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것들이 이제 새롭게 이렇게 또 적용이 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맥북 최초로 OLED 그 패널을 그 화면을 이렇게 또 장착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OLED가 굉장히 비싼 그런 패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맥북 최초로는 이 OLED가 처음으로 이제 적용이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맥북 최초로 터치 스크린이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키보드나 이제 마우스뿐만이 아니라 터치로도 이제 이용을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런 뭐 노트북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힌지가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힌지도 이제 새로운 것이 적용이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맥북의 카메라가 중간에 딱 있지 않습니까? 그 카메라도 굉장히 성능이 좋은 것으로 이제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M5 프로나 M5 맥스 칩이 탑재가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런데 애플의 M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울트라 칩이 있거든요. 이 울트라 칩은 안 나오나? 그러면서 이제 맥북이 아마도 더 얇아질 것으로 이제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OLED를 이제 집어넣는다고 하면은 OLED가 화면이 더 이제 얇게 이렇게 또 만들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트북은 아마도 더 얇아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14인치랑 16인치 모델로 출시가 될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맥북에서 이제 가장 최상위 위치를 이제 차지를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맥북 프로보다 더 한 단계 위인 맥북 울트라 또 이제 내년쯤에 이제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나올는지 또 이제 궁금해지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인텔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인텔이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는데 실적이 전년 대비 해가지고 25%가 증가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15년 만에 가장 빠른 성장률, 매출 성장률을 지금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AI 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GPU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AI 에이전틱을 이제 이용을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돌리기 위해 가지고 CPU도 더 필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CPU 구매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인텔의 매출이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도 이제 애플은 엄청나게 또 돈도 이렇게 또 많이 쓰고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인텔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파운드리를 지금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투입되는 그런 돈들이 투자가 되는 그런 돈들이 어마무시하다. 그리고 또 이제 차세대 뭐 A18 공정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반도체 장비들도 이렇게 또 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자가 되는 돈들이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네게티브 캐시 플로우를 지금 내놓고 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실적을 이렇게 또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는 주식이 이렇게 또 내려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이제 인텔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들이 다 잘 된다고 하면은 인텔은 앞으로 좀 이제 잘 성장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스페이스 X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스페이스 X에서는 어제 스타쉽 있지 않습니까? 스타쉽을 또 이제 테스트 플라이트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스페이스X가 이 IPO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IPO를 한 뒤로 이제 첫 번째 스타쉽 테스트 플라이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는 성공적으로 이렇게 또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앞에 그 스타쉽 그 우주선 있지 않습니까? 우주선이 최초로 그 힛쉴드 상태의 비행 데이터를 확보를 이제 많이 이렇게 됐다고 하네요. 많이 이렇게 또 하면서 인도양 상공에서 잘 이렇게 소프트하게 스플래시 다운을 이렇게 됐다고 하네요. 바다로 이제 잘 착륙을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바다로 이렇게 또 떨어져 가지고 폭파 아마 하죠.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그 부스터 있지 않습니까? 슈퍼 헤비 버전 3는 스타쉽을 이제 분리를 한 다음에 그 멕시코만으로 착륙을 이제 시도를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착륙을 이렇게 또 하는 과정에서 엔진 일부가 점화가 안 돼가지고 좀 이제 하드 스플래시 다운을 이렇게 됐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착륙을 이렇게 또 하는 데에는 실패를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번 스타쉽 테스트 플라이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술적인 진전이 있었었다. 그런데 완벽한 재사용을 하기까지는 좀 갈 길이 멀어 보인다라고 전문가가 그렇게 평가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슈퍼 부스터가 제대로 잘 착지를 이렇게 또 못했다고 하거든요. 하드 랜딩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아직도 기술이 좀 이제 모자르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 스페이스X의 주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최고점 대비 43%나 지금 현재 폭락을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하네요. IPO를 하자마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상승을 해가지고 200 몇 달러까지 이렇게 또 올라갔다가 지금은 43%가 하락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100 몇 달러로 지금 거래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 스페이스X는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IPO를 이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처음 이제 몇 달간, 1년간 좀 이제 많은 요동이 이렇게 또 치기는 치거든요. 스페이스X는 과연 어느 정도의 주가가 이렇게 또 안착을 하는지 뉴스를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으면서 그러면서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